네, 이번에는 세계 곳곳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들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 세계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미국 뉴욕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55만 명, 사망자 또한 2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국가가 됐는데요. 최다 발생지인 뉴욕시에선 인근 무인도에 시신을 집단 매장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돼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상황을 미국에서 35년째 살고 계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50개 주 모두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미국의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미국 전체가 이 코로나라는 사태 안에 이렇게 함몰돼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준 거죠. 사실 뉴욕은 지난 3월 21일 날 처음으로 지정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웬만하면 연방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잘 허가를 안 하는데 각 주가 알아서 대처를 하라고 하는데 뉴욕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쿠오모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이 요청을 했었죠. 예. 이렇게 되면은 연방 정부가 돈을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명령으로 군인을 동원해서 이제 도와주게 돼 있고서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뉴욕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료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병상이 부족하고 환자가 늘어나는 거를 감당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럴 때에 이 피마가 연방 재난관리처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군인이 동원돼가지고 뉴욕시 인근에 야전병원을 설치를 하게 되고 뉴욕에 있는 모든 호텔 같은 공공시설물 안에 이 병상을 설치하고 이런 걸 군인이 동원돼가지고 하고 이제 이런 게 뉴욕뿐만 아니라 미 전 지역 아마 어제 와이오밍 주를 마지막으로 지정하면서 피마가 이제 코로나 대비하는 걸로 미 전 지역이 이제 여기에 골몰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뉴욕의 피해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 같은데 며칠째 지금 일일 사망자가 700여 명씩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무인도에 시신을 집단 매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이런 데서 시신을 수용하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뉴욕에만 그 사망자가 거의 10,000명, 9,500여 명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뉴욕시 밀집된 지역에서만 거의 7,000명 가까우니까요. 하루에 700~800명씩 나오는 이 사망자 수 감당하기 어려웠죠. 한 2주 전서부터는 이 시신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시신을 넣어서 보관하는 푸대자로 만드는 게 뉴스에 나오고 그다음에 영안실이 없기 때문에 뉴욕시에 병원이 있으면 그 인근에 이 커다란 트럭 트레일러가 세워져 있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냉동 장치가 돼 있는 거기에 보관을 하고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뉴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들이 생기면은 찾아가는 데가 없으면은 매장하는 지역에 갑자기 한 며칠 전서부터 그 무인기로 촬영해서 찍은 사진에 포크레인들이 동원이 돼가지고서 아마 재수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큰 구덩이를 파는 것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관들, 푸대자루 같은 이런 그 매장하는 사진이 그 뉴스로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뉴욕에 사는 시민 이런 뉴스를 접한 시민들의 일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아주 초긴장 상황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미 CNN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 대표님을 통해서 듣는 이 미국 쪽 상황, 특히 뉴욕의 상황은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염병으로는 진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일단 한인분들의 피해도 저희가 좀 염려스러워서
혹시 이 한인분들 중에 우리 김 대표님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피해를 겪으신 분이 없으신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1월 19일에 첫 감염 환자가 미국에 나오고 2월 말에 이제 첫 사망자가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이 3월 초중순 들어서면서 뉴욕시의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한인 한 35만 이상 한인들이 뉴욕시에 살고 있는데 네. 그 감염이 됐거나 이런 소식들을 잘 모르다가 예. 이제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름아름 동네에서 이제 어디가 어떻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인사회 내의 한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고 사망을 했냐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없는데 예.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해가지고 알려지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저는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 뉴욕에서 거의 제일 큰 수준의 선출직 정치인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한 분이 그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장례식도 못 치르죠. 예. 가족 둘만 와가지고 안타까운데 부인도 감염이 돼가지고서 지금 격리 상황대에 있는데 예. 그 시의회 회의를 하다가 다른 시의원으로부터 감염이 돼가지고 그 의원은 정작 퇴원을 해서 나왔는데 이분이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윤여태라는 분인데 예. 이렇게 되면서 한인사회 동네에 어떤 분들 사망한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서요. 예.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대표님과 또 친분이 남다른 분이셨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데 현재 지금 뉴욕주의 경우에 그 19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피해가 큰 상황이잖아요. 실제 그 뉴욕에 살고 계신 입장에서 볼 때 뉴욕주의 피해가 가장 큰 배경은 좀 뭐다라고 보시나요? 뉴욕주 특히 뉴욕시입니다. 거의 80% 뉴욕시인데요. 뉴욕에 환자가 이렇게 많았던 원인이 계속 지켜봤는데 3월 14일인가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러면서 유럽으로부터의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겠다라는 게 언급이 되니까 유럽에 여행을 갔던 미국인들이 거의 한 3, 4일 만에 20만 명 이상이 뉴욕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 퍼져 있던 이탈리아 굉장했잖아요. 예. 유럽에 퍼져 있던 그 감염이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을 통해 가지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뉴욕시가 이렇게 완전히 코로나 사태의 아주 진원지가 된 그런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뉴욕의 큰 넓이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사는 밀집도가 아주 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뉴욕시의 저소득층 빈민들이 이렇게 몰려 살기 때문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삶 자체에서 실행할 수 없는 이런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거죠.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한 일주일째는 뉴욕 로컬에 있는 이 미디어 매체에서는 이러한 일일 노동자들, 이 한 아파트 방에 몇 명씩 귀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코로나 이 상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참혹한 내용들이 많이 다니고 이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는 병원 인력들이 절대 부족한 거죠. 네. 한 20일 전서부터는 미 전역의 의료인들을 좀 뉴욕으로 와달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간호원이나 의사들이 뉴욕에 와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난 7일 이 4월 7일 날의 사망자가 뉴욕에 730명이었다가 8일 날에 780명 됩니다. 그래서 8일서부터 11일 지난 주말까지 780명 수준에서 더 크게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질병통제센터도 이런 미디어가 이제는 이게 좀 진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재개언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이 앞으로 뉴욕시의 아주 피크다. 가장 정점이다. 이걸 넘으면 안 된다. 여기가
한계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병원, 의료기관이 환자들이라든지 사망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그 최대치에 와 있다. 예. 이런 뉴스입니다. 예. 의료기관 상황들까지, 그러니까 뭐 통합적으로 뉴욕주의 피해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에 대한 그 배경까지 저희가 다 들어봤는데, 의료기관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분들 중에 의료보험 갖고 있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의료기관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당연히 나중에 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리거나 받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지, 얼마 전에 뉴스에 보험이 없어서 급한 때도 갔다가 그 진료 거부당해가지고서 사망하는 사건이 나가지고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한인 중에.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사는 한인 사회 한인들 가운데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예, 그렇게 볼 때에 사실 맨 처음에 이 감염이 시작됐을 때 미국에서 그런 증세가 있어도 검사를 받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뭐 한 300~400만 원 한국 돈으로 이상이 들어야 검사라도 받는 거였는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료로 선언한 다음서부터는 이 받기 시작했죠. 그래도 보험이 좀 있어야 되고 자기 담당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의사 의견이 있어야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염이 돼도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감염 환자가 많아졌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죠. 한인 사회 내에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신분이 불분명하게 트럼프 들어와서 서류 미비자들, 특히 불법 체류라고 사는 사람들이 다 추방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좀 숨기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분들은 하루에 일해야만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우리 한인 사회 내에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 그래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고 지금 우리 한인들의 과제다. 이 걱정거리입니다. 네, 한인분들이 여러모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내 인종차별 피해까지 급증해서 뭐 일부 한인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저희가 전해 들어서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장 긴장하는 게 코로나 감염 이게 벌어지자마자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꾸 차이나 바이러스라 그러고 이게 우한 얘기하고, 미국에서 차이나 하면 그냥 아시안입니다. 다시 뭐 한국이다 필리핀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차이나 하면 아시안이기 때문에 마치 전염병의 진원이나 원인이 아시안계들이라는 걸로다가 확산이 되니까 아시안들이 나가면은 이제 다른 인종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배관시 받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많고, 사실 제가 활동하는 건 이런 케이스를 다 수집해가지고서 기록해서 정치인들한테 알리고 이거를 보호하고 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죠. 사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시의원도 이런 사건을 접해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조사해 보려고 오가다가 이 감염이 되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또 어려움이 올까. 9.11 테러 이후에가 굉장히 그런 거를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염병의 그 진원 원인의 이 집단으로 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누가 이런 걸 얘기할 때, 감염병 얘기할 때 차이나 감염이라 그러고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서 저항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 인종 혐오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일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어떤 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중국 탓이다라고 떠넘기는 발언을 해서 오히려 미국 내에서 그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발언처럼 어떤 그런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해서요. 아무튼 뭐 그런 평가를 종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 코로나19에 대해 이 대처하는 거에 대한 현지 여론이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일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여론 주도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지금 비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제를 네. 하죠. 미국에서는 이런 게 큰 위기가 오면은 일단의 책임을 묻거나 뭐 징치를 하거나 하는 건 좀 나중이 전통입니다. 우선 수습하고 복구하고 피해자를 돌보고 예.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굉장히 이 지식인들이나 여론 주도층들한테는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 미국이 올해가 선거입니다. 예. 이 보면은 트럼프가 자기가 다시 재집권하기 위해서 이겨야 될 주들을 겨냥을 해가지고서 이 재난에 대처를 한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가 재집권하려는 타켓이 된 주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위기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 대도시의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여하튼 미국에서 이 위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보여지고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게 이번 선거에 어떻게 나타날지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뉴욕의 시민들은 또 서로 응원을 하면서 희망을 키우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특히 뭐 매일 저녁 7시면 사이렌과 박수 소리가 뉴욕을 뒤덮는다면서요. 지금 제일 힘든 게 전쟁터에 나가는 게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네. 의사, 간호원들, 병원 노동자들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게 너무나 이게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을 응원하자 해가지고 이 뉴욕시에서는 매일 저녁 7시 되면은 사는 아파트 문을 열고 집 앞에 나오고 또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면은 이 클락션도 울리고 그다음에 노래도 하고 하는 이런 이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죠. 매일 저녁 7시면은 뉴욕 맨하탄 시에서는 이런 풍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어려운 집이 있다 그러면은 차를 타고,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거는 못 만나니까 차를 타고 그 집 부근에 가가지고 이렇게 표시도 하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서로 케어해주고 배려했다라는 미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신문에 많이 나면서 그걸 많이 전파해주고 이제 한편으로다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옆에 보이기도 하고 이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런 훈훈한 장면들도 또한 전달을 해드리면서 미국 상황, 또 뉴욕 상황까지 저희가 종합해서 좀 들어봤습니다.